운동량하고 충격량 하겠습니다. 근데 뭐 1학년 내용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운동량이랑 충격량 그 내용이랑 많이 다른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또 어렵죠. 예. 자, 운동량의 정의는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운동량은 결국에 사실 또 이제 계산하기 위한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운동량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할까, 속도. 이게 속력이 아닙니다.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있어요, 방향.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애랑 왼쪽으로 이동하는 애랑 방향이 반대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운동량을 하나를 플러스로 하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 운동량은 속도와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으로 계산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하시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라고 붙인 거는 사실 내가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애들을 부호를 플러스로 할 거야. 그럼 얘를 플러스 12kg 미터 퍼 세크의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표현을 마이너스 8kg 미터 퍼 세크다 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 안 하면 틀려. 방향의 부호가 반대가 돼가지고 틀려요. 근데 이거는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결정한 거, 내가. 그래서 나중에 답을 쓸 때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거나 이러면은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그 마이너스는 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내가 결정한 거, 내가. 법이 없어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한다 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하고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변화량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예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뺍니다. 나중에서 처음값 빼는 거고,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뭐랑 같아? 충격량이랑 같죠? 1학년 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과 같은데, 충격량은 정의가 어떻게 돼?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힘에는 방향이 있어요. 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는 방향이 사실 없죠, 시간은. 그래서 힘의 방향이랑 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힘의 방향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거고, 과학 돋보기에 보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화살표 길이가 크기를 의미하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죠. 여기에서 요걸 빼는, 요거 곱한 거에서 요거 곱한 거 빼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겠네. 왜냐면 화살표 길이가 짧아. 여기 짧잖아. 화살표 길이가 크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mv에서 마이너스 요렇게 할 텐데, 큰 값을 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변화량은 0보다 작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겠지, 부호가 바뀌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다. 힘의 방향도 왼쪽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마이너스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이게 나중이지, 나중? 나중에서 처음을 뺄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원래 마이너스 값이야. 얘는 플러스 값인데.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큰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될 거, 이만큼. 그거랑 힘의 방향이랑 같다. 뭐 이런 그림이죠. 예. 자, 봐봐요. 이제 수평면에서 질량 3kg의 물체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요렇게 쓰면은 이게 속력이라고 했지만 이게 속도인 거야, 사실. 방향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그죠? 2kg의 물체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5m/s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6kg m/s 크기이기 때문에 뭐 음수로 이제 계산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양수로 쓰는 겁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어때요? 예, 반대 방향이죠? 예, 얘가 지금 얘는 이쪽 플러스 방향이고 이건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인데 서로 반대 방향이죠? A와 B는. 운동량의 크기는 6이고 얘는 10이네. A가 B의 10분의 6배, 예, 10분의 6배, 5분의 3배, 5분의 3배다. 맞죠? A가 B의 10분의 6배죠.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 3kg의 물체 A가 벽을 향해 2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속력 V에 등속 직선 운동한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의 2배이다. 자, 맨 처음에 얼마였죠? 예, 2m/s였는데 충돌 전이 2배니까 충돌 후는 1m/s 되겠죠? 튀어나올 때. V는 1m/s고 맞아요? 예. 충돌 전보다 후가 속도가 반으로 줄어야 되죠? 벽과의 충돌 과정에서 1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6에서 3으로 줄어들었으니까 3이네, 3. 네? 방향이 바뀌었군요. 그러네. 이거,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야 돼, 그쵸? 근데,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할게. 그래서, 나중이 얼마냐면, 나중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처음은 플러스 6이죠. 근데 6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죠. 마이너스 9가 되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크기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9라고 써줘야 됩니다. 9kg m/s 써주셔야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9kg m/s.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자, 1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는 안 배웠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제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거고, 말 그대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겠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충돌을 합니다. 충돌할 때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합은 각각의 운동량의 합을 쓰면 되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그쵸? 충돌을 할 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를 미는 힘이랑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가 됩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1학년 과정을 했으니까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을 알려면은 저걸로 이항하면 처음 운동량에다 뭐 하면 돼요? 충격량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각의 나중 운동량에 대한 건데, 자, 그리고 충돌할 때 A가 B를 미는 시간이나 B가 A를 미는 시간이나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둘 다. 왜냐면 당연하죠. 두 물체가 접촉하는데 A가 비는 시간만 더 길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나중 운동량을 적어보면 A에 대해서 처음 운동량, A의 처음 운동량에다가 뭐 하면 돼? 요거를 FT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는데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FT 이렇게 써야겠죠? 나중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한 거야.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한 거야. 그리고 B에 대해서 나중 운동량을 적어보면 원래 처음 운동량에다가 B의 처음 운동량에다가 FT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이 둘을 더하면 요렇게 둘 더하면은 어때요? 나중 운동량의 합이랑 처음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거죠.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같은 거죠. 왜냐면 이거 둘이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FT랑 FT랑 없어지잖아. 그래서 충돌을 하더라도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된다라는 거야. 알 것 같아요? 네. 이때 길게 써있지만 충돌을 해도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후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지? 쇼트트랙 할 때 A가 B를 이 둘이 가진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된다라는 거야. 둘의 합이. 대포를 쏠 때 쏘기 전에는 둘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겠어? 0이야. 정지하고 있으니까. 쏠 때 포탄은 일로 날아가고 대포는 반대로 밀려가지고 운동량의 합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되는데 포탄이 빠르게 날아가지 멀리 가죠. 느리게 날아가면 조금밖에 안 가지. 빠르게 날아가려면 하여튼 대포 질량은 훨씬 크니까 얘는 조금만 밀리겠지만 얘는 질량이 훨씬 작으니까 멀리까지 날아가겠네. 속력이 빠르겠네. 그래야지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되니까. 자, 그래서 보면 질량이 NA, NB인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와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B는 이렇다.
서로 충돌할 때 속도 변화량의 크기와 B의 속도량의 크기 B는 이렇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MA 곱하기 M은 델타를 쓸 필요는 없죠. MV 요게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은데 하나는 크기는 같은데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절대값을 씌우니까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라고 쓰면 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은 얘는 MA분의 MB라고 쓰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죠. 방향은 반대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했는데 절대값 VB분의 절대값 이제 VA는 MA분의 MB라고 쓰면 되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한 얼음판 위에서 자, 질량이 60kg, 40kg인 스케이트 선수가 각각 지금 같은 방향입니다. 둘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얼마냐면 300 플러스 80이네요. 380이었어. 충돌 후 60이니까 63 180에다가 40 곱하기 V랑 다 같은 방향이야 지금.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붙일 건 없고요. 38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V는 5가 되겠네. 빼면 200이고 V는 5가 되겠네요. V는 5m/s.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된다 이거고,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380kg/m/s, 충돌 후 V는 5m/s가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지하고 있었어요. 정지. 여기 스프링 장치 같은 게 있나봐 지금. 여기 뭐 탁 치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잠금 장치가 풀어지면서. 그래서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운동량의 합이 0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튀어 나갈 때도 운동량의 합은 0 돼야 돼. 왜 0 되냐면 하나가 얘를 플러스라면 얘를 마이너스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럼 합하면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를 하나도 안 올려놨을 때 요 곱한값 마이너스 0점이고 0점이고 합은 0이죠. 예. 이게 올려놔도 어때요? 합은 0이죠. 운동량의 합은 어때요? 0이죠. 운동량의 합은 0입니다. 보존이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사실 항상 성립해. 항상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하는데 어떤 그 열에너지나 이런 형태로 바뀌면.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할 때 항상 성립을 합니다.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운동량 보존 법칙 항상 성립을 해. 합체가 돼도 성립해. 합체가 돼도. 분리가 돼도 성립하고 합체가 돼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돼도 여기 뭐 화약 같은 거 하나 놔둔 다음에 뭐 수류탄 같은 거 그런 거죠. 수류탄 던졌어요. 수류탄이 잠깐 멈췄는데 여기 화약이 있어. 뻥 터져. 운동량이 처음 0이야. 그럼 얘가 수많은 파편으로 날아가. 모든 A의 운동량의 합은 0이야. 희한하게도. 일로 날아가는 애, 일로 날아가는 애, 저로 날아가는 애 다 있겠지? 얘네 운동량의 합은 0이에요. 얘가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제 이쪽 방향, 이쪽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지하고 있었던 애다. 그러면 운동량의 합은 0입니다. 충격량은 조금 있다 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자, 정지 상태였네, 처음에 정지 상태. 그러면 둘의 운동량은 0이죠? 밀었어요. 그럼 얘가 오른쪽을 우리는 플러스로 할 거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할 거야. 마이너스 120이야 지금. 오른쪽은 120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합이 0이 되겠죠? V는 그러면 30이겠다. 그렇죠? 3인가요? 3이네. 3m/s 되겠다. 그래서 3번이 이제 3m/s인 거고요. V는 3m/s가 되는 거고. 자, 전후 AB의 운동량의 합은 0이다. 0. 방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붙이거든요. 분리된 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 그냥 크기로 물어보면은 A도 120, B도 120이죠. 크기.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A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둘 다 120이고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4, 2kg인 A, B가 각각 5m/s, 2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덩어리가 돼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합니다. 얘 운동량이 20이었고요. 얘 운동량 같은 방향이다. 4였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24야. 24 운동량. 근데 충돌 후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질량이 4 더하기 2 해가지고 6이지 6? 6 곱하기 V가 24 나와야 돼. 그럼 V는 4가 되겠네. 4m/s.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쉽죠?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게 공식이 되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그 문장 자체로 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충격량은 이제 충격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충격량은 I는 힘에 비례하고 충돌하는 그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합니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지금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넓이는 FT잖아. F 곱하기 T잖아. 그게 충격량이죠. 충격량.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에서도 밑면이 충격량이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밑면의 넓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이다. 만약에 충격량이 같으면 면적이 같은 거고, 면적이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충격량이 같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충격량과 운동량하고의 관계, 요 F는 MA 공식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F는 MA인데, A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속도 변화량. 나중에서 처음 속도 뺀 게 변화량이잖아요. A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델타 T를 양변에 곱해. F 델타 T는
M V 마이너스 V0인데 요렇게 곱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로 하기로 했죠? 여기를 힘 곱하기 시간을 충격량으로 하기로 했지.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과 같다. F는 MA로 간단히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 운동량을 알고 싶다. 나중 운동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뭐 하면 돼요? 충격량을 더하면 돼. 충격량을 더하면 돼. 근데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니까 빼는 게 되는 거지.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됩니다. 같은 방향이면 더하시고 다른 방향이면 빼고. 자, 여기 1, 2, 3, 4번은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1, 2, 3, 4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안전장치,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범퍼는 날아가도요, 엔진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안 다쳐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안 다치고 사람이 안 다쳐야 되니까, 범퍼는 뭐 좀 잘 부서지게 생겼어. 잘 부서지는 그런 애들 다. 범퍼는 뭐 갈아야 되고, 사고 나면. 에어백도 부딪혀서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적게 드는 거고, 뭐 이런 거 푹신푹신한 애들이 전부 다 용도가 그런 거예요. 푹신푹신한 애들. 푹신한 거 아닌가, 하여튼은. 번지점프 줄이 탄성이 있어요, 이게. 이거를 그냥 딱딱한 줄로 매달면 이거 엄청 자살하는 거야, 이거. 탄성이 있어야지 띵 하면서 오랫동안 멈추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잖아. 그러면은 이거 무슨 어디 탈출하는데 딱딱한 줄을 매고, 물론 이게 풀어지는데 좀 저항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딱딱한 줄 매고 떨어지고, 이거는 뭐 많이는 안 떨어지니까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딱딱한 줄은 사실 내장 파열될걸? 그래서 번지점프 줄처럼 이렇게 탄성이 있어야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글러브라던가 이게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손을 좀 뒤로 빼면서 잡고 시간을 늘리는 거고, 이것도 시간을 늘리는 거다. 자,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 지금 A, B는 옆에 거 위에 거 읽어봐야 되네요. 높이가 중요해. 같은 높이면은 그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도 물론 같아야 되긴 하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가 같습니다. 높이가 똑같아야지 지면에 그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 항상 똑같아야 되고 질량도 똑같아야 되고. 근데 이거 읽고 해야 되네요. A가 B의 2배다. 시간이. 그럼 평균 힘은 얘가 2배죠. 평균 힘은. 얘가 2배가 됩니다. B가. 자, 그래서 A가 받은 평균 힘은 B가 받은 평균 힘의 2분의 1배다. A가 시간이 2배니까 힘은 2분의 1배가 되고요. 자동차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 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에 작용하는 충격력을 감소시킨다. 충격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충격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1학년 때 내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2점 테스트 풀어보겠습니다.